서기 55년 복정을 일삼던 모본왕이 살해된 후 고구려에는 큰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본왕에게는 태자가 있었지만 신하들은 태자에게 덕이 부족하다 하여 그가 아닌 대무신왕의 동생인 제사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궁에게 넘기니 그가 바로 태조왕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본왕의 살해 사건은 단순한 국왕 살해가 아닌 쿠데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모본왕이 신하인 두로에게 암살당한 것이 사건의 전부였다면 당연히 모본왕의 아들인 태자가 왕위를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본왕이 살해당하자 왕계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정변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태조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태조왕의 아버지인 제사가 많은 나이를 핑계로 왕위를 사양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실상 또 다른 이유를 숨기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7살밖에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직접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도 득이 되는 조치였을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는 왕위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태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태조왕의 어머니에 대해 알려진 것은 오직 하나, 그녀가 부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여에서 바로 시집을 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에 이전 기록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모아 부여계 국가인 갈사국이나 부여계를 흡수한 연나부 출신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부여태후로 알려진 태후의 섭정기에 고구려는 안정을 되찾고 다시금 영토 팽창을 이루게 됩니다. 태조왕 원년인 서기 55년 고구려는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해인 서기 56년 가을에는 동옥절을 정벌하여 그 영토가 동해에 이르게 됩니다. 고구려가 바다와 접한 안정적인 국경을 보유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서기 68년 이 무렵부터 섭정을 벗어나 친정을 하기 시작한 태조왕은 어머니인 태후가 닦아놓은 기반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팽창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해에 갈사국이 나라를 들어 고구려에 항복했습니다. 서기 72년 태조왕은 달가를 보내 조나를 합병하고 그 왕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태조왕 22년인 서기 74년 태조왕은 설류를 보내 주나를 정복했습니다. 조나국의 경우와는 조금 달리 주나국의 왕자는 고구려의 포로가 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태조왕은 그를 고추가로 삼았습니다. 즉 주나국은 조나국과는 달리 최후까지 저항한 것이 아니라 쉽게 나라를 고구려에 넘겨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기 77년 겨울 삼국사기에는 부여의 사신이 내려와 뿔이 새 딸린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바쳤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태조왕은 이를 굉장히 상서로운 일로 여기고 대사면령을 반포합니다. 대사면령은 왕의 직위나 태자의 탄생 등 정말 큰 일이 아니라면 반포하지 않는 것인데 왜 태조왕은 이때 대사면령을 반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부여가 고구려의 저자세를 취하는 메시지를 전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고구려는 성공적으로 국력이 나날이 강해졌던 반면 부여는 내분 등의 이유로 힘의 균형이 급속하게 고구려로 기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 고구려가 대무신왕 시절과 같이 부여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려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부여로 하여금 저자세를 취하게 한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여의 화친 의사는 고구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고구려를 위협하는 부여가 고구려의 편이 되어준다면 고구려는 서쪽의 한나라와 안심하고 정면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여 사신은 서기 105년 다시 한번 고구려를 방문하는데 이때에도 와서
꼬리가 없는 호랑이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태조왕은 마침내 병력을 요동으로 파견해 6개의 현을 급습하여 약탈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동태수 경기는 급히 군대를 모아 고구려군을 패퇴시켰고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국경의 맥인 거주 지역을 공격하여 이들을 격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한나라 공격을 준비했을 고구려로서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일시적으로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서기 108년 고구려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절박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봄에 크게 가물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자 땅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며 백성들이 굶주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전쟁을 하기 어려웠던 태조왕은 이듬해인 서기 109년 봄에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안제가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111년에는 한나라에 토산물을 바치고 현도군에 고구려가 복속되겠다는, 다시 말해 완전히 머리를 숙이는 저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7년 가까이 태조왕은 고구려 영토를 순행하는 등 내치에 힘쓰며 기회를 노렸습니다.